문제 기만해요. 자, 영상을 찍어 보면서 마지막 걸 해볼 거고요. 저희 목소리는 안 들어가요? 조금씩은 들어가요. 크게 말하면 조금 들어가요? 그렇대 크게 말하지 말자. 부끄럽다. 똑바로 앉아. 저걸로 길게 하자. 사진 찍어보고 싶다. 찍을 수도 있어. 나 저걸로 자주 사진 찍어요. 셀카 찍어요? 아, 셀카는 잘 안 찍고. 아비. 근데 꼭 항상 이렇게 영상 찍어 올리면은 네. 애들은 안 보고 봐야 되는 학생들은 안 보고 내 친구들만 봐요. 아 알아요? 아 그래서 그래서 댓글창이 그렇게 예별이고. 왜요? 댓글창에 뭐라고 해줬는데? 찾아봐요. 가끔 보면 재밌는 거 많아요. 재밌겠다. 아 설레는 댓글창 열기. 이거 보고 있으면 연락 한번 하시죠. 이거 올리니까는 갑자기 변경아 안녕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친구들이 다 봐요? 가끔씩 보고 연락해요. 아 진짜요? 오늘은 뭐 올렸네 이러면서. 쌤이 그나마 친구들 중에서 제일 브레인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에? 그렇진 않고 나보다 똑똑한 애도 많아. 쌤 주변이 심상치 않잖아. 아 직업들부터가. 아 이제 막 꿈이 이제 막 뒷기사 되고 꿈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과 직업부터 심상치 않은 사람 많아. 그래요. 이거 보고 있으면 연락 좀 하고 살자 우리. 뻑큐. 안 되지 교육 영상인데. 쌤 목표 지금 어차피. 자 가자. 자 그럼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은 산화 환원의 전자의 이동이라는 파트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나는 그냥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할 거예요. 금속의 반응성. 자, 나는 이 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파트를 설명을 할 때 편하게 설명을 할 거거든요. 쉽게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랑 B랑 반응을 했어.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둘 다 금속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됐니? 네. 그럴 때 A가 산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A가 산화를 했고요. B는 환원을 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산화 환원에 대한 개념을 적용을 해보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A라고 하는 친구는 산화를 하였기 때문에 전자를 어떻게 했을까요? 산화하는 친구는 이러요. 잃어요. 그쵸? 산소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전자의 개수는 감소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전자의 개수가 감소하게 될 거야. 그와 동시에 A는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떤 입자의 형태로 변화하겠습니까? 양이온으로 진화하게 될 거야.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한번 가보자. B라고 하는 친구는 환원을 했기 때문에 산소의 개수가 감소하면서 전자의 개수는 늘어났겠지.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분명히 둘 다 금속이라고 이야기했어. 그러면 음이온이 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금속은 음이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거냐? 제가 개념 강의 시작하면서 정확히 이 자리에다가 필기했죠. 노란색으로 쓰면서. 뭐라고 했다? 얘는 환원되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 원자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즉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A가 양이온이 되려면 처음에 반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했었어야만 하는 걸까? 원자 상태였겠죠. 처음에 반응하기 전이 원자 상태이어야지만 산화할 수 있을 거고요. B는 전자를 얻어서 원자가 되었기 때문에 반응하기 전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했겠습니까? 양
이온으로 존재해야만 원자가 될 수 있었겠지. 이해가 되나요? 됐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내가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얘들아 봐봐. 지금 요렇게 금속의 반응성뿐만 아니라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산화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환원만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금속의 반응성에서 항상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산화환원 반응 통틀어서 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동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화랑 그리고 환원은 항상 어떻게 발생한다? 동시에 발생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요 메커니즘 반드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1번으로 쓰고 몇 가지 예시 설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때 요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이동하는이라고 쓸게요. 이동 전자의 수는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항상 언제나 반드시 일정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일정해요. 자,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 내가 저기다가 A랑 B라고 하는 친구를 썼잖아. 이거를 예시를 한번 내가 들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가볼 거냐면은 얘들아 봐봐요. 결국에 이 A라고 하는 친구는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된 거지. 그치? 그럼 얘를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친구는 반응물일 때는 원자 상태였을 거고 생성물로 가면서 A 플러스 즉 이온의 형태가 될 건데 잘 들어. 이 친구 2 플러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다 버린 전자가 몇 개인 겁니까? 2개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아니야? 맞아. 그런데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 그랬어. 근데 봐봐. B는요. 반응물 상태에서 화살표 왼쪽 상태에서 플러스였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럼 이 친구가 원자가 되려면은 전자 하나만 먹어도 원자 상태로 갈 수 있죠. 맞아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A랑 B랑 반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A가 전자 몇 개를 버렸습니까? 2개를 버렸죠. 그럼 B는 전자 몇 개를 얻어야만 합니까? 반드시 2개를 얻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몇 개의 B이온이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2개가. 이해되니? 그치? 그래서 B는 총 2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굉장히 중요하면서 제일 많이 틀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기억해 줍시다. 이해되나요? 네. 됐죠? 자, 그 다음 여러분 금속의 반응성 있는 페이지를 펴보게 되시면은 뭐 크카나마 해가지고 쫙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그 개념 페이지 보시게 되시면은 막 나와 있는데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통합과학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요거 암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실제로 암기하면 편하긴 하거든. 그런데 이거를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시험 문제가 나와. 아 진짜요? 풀 수 있게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 금속의 반응성 정도 있죠. 반응성. 이거요. 저는 암기하라고 하고 싶진 않고요. 이거 한번 눈으로 익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한 절반 가까이만. 오케이? 조금만 익혀두기. 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데 금속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어떤 이온으로 변화합니까? 양이온으로 변화하죠. 근데 금속이 아닌데 양이온이 되는 친구가 딱 하나 있어. 누구야? 수소가 있죠. 그래서 이름은 금속의 반응성이지만 수소도 이 금속의 반응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이해됩니까? 네. 됐죠? 자,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거 첫 번째. 여러분 대부분 금속은 어떤 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랬습니까?
양이온이 되려고 한다 그랬어. 맞아, 아니야? 맞아요. 자, 양이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죠? 버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금속이라고 하는 친구가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양이온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소리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라는 소리죠? 잘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대답해보자. 우리 지금 A랑 B랑 만났죠? A는 뭐 했습니까? 산화하였어요. B는 뭐 했죠? 환원하였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산화가 잘 된, 누가 더 전자를 잘 버린 거예요? A가 더 잘 버린 거죠. 따라서 금속의 반응성은요, 산화되는 친구가 반응성이 큰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반응성이 크다는 것은 전자를 잘 버린다는 소리고, 전자를 잘 버린다는 말은 산화가 잘 된다는 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해됐어? 그쵸? 그래서 여러분 지금 책에 보시게 되시면 금속의 반응성에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고 나와 있어. 보이니? 네, 반응성이 크다고 나와 있어.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산화를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이 금속들은 산화를 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반응성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대? 작아지고 있대, 낮아지고 있대.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이렇게 필기할 수 있겠지. 산화를 잘 못하는구나. 그지?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원이 잘 된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친구랑 오른쪽에 있는 친구랑 만나게 되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산화합니다. 즉 양이온이 되려고 할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환원될 겁니다. 즉 원자가 되려고 할 것이다. 이해되나요? 네. 됐죠?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배경 지식이야. 알았지?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한 글자도 빠짐없이 그림까지 모두 그려 넣으세요. 그려 넣으세요. 책에 모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반드시 하세요. 2번. 가장 먼저 할 것은 뭐냐면요. 황산구리 수용액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한 수조에다가 우리는 황산구리 수용액을 가득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여기다가 아연 막대기를 콱 하고 꽂아요. 집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이 아연 막대기가 어떻게 된 것 같아, 얘들아? 모양이? 칠판 봐봐. 잘렸어. 녹았어. 너무 좋은 표현이야. 녹아버렸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원래 원자 상태로 존재하던 이 아연이 황산구리 수용액 안으로 어떻게 된 거야? 녹아 들어가게 되면서 Zn2+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자, 이 2+의 전자 몇 개 어떻게 한 거야? 몇 개를? 2개를 버린 거야. 자, 그러면 말했죠? 이동하는 전자의 수는 일정해야 된다고. 그쵸? 그럼 물속에 있었던 바로 Cu2+가 이 전자를 후루룩 짭짭 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물속에 녹아있던 이온이 다시 원자로 석출되는 거예요. 아연 막대기에 철석 달라붙게 됩니다. 오케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용해도 파트에서 물에 녹아있던 소금이 다시 고체 상태로 석출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리가 석출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저것을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 아연 같은 경우는 Zn이 Zn2+로 변화합니다. 그럼 몇 개의 전자 내놓는다고? 2개의 전자 내놔. 그럼 여러분 이거 산화하는 거예요? 환원하는 거예요? 전자 버렸으니까 산화하는 거겠지? 그치? 그리고 물속에 있었던 구리 Cu2+는 2개의 전자를 먹어서 다시 무엇으로 변화한다? 원자로 변화한다. 그럼 얘는 뭐 한 거예요?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말씀드렸습니다. 산화하는 친구는 반응성이 큰 거라 그래서 작은 거라 그랬어? 큰 거라 그랬어. 자, 대답해봐. 지금 아연이랑 구리랑 반응하게 되었을 때 누가 산화하였지? 아연이 산화하였네. 그러니까 금속의 반응성은 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까? 아연이 더 반응성이 크구나 라는 것까지 알아두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저 화학 반응식을 한 번에 이어서 써보자. 그러면 아연 원자랑 구리 이온이랑 반응하게 되어서 아연 원자는 아연 이온으로 변화하고 구리 이온은 구리 원자로 변화하겠네. 그죠?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봐요. 물 속으로 아연 이온은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몇 개씩 들어오고 있냐면은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큼 한 개씩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 물 속에 있었던 구리 이온은 물 밖으로 막대기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몇 개씩? 한 개씩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 수용액 속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변함없이 일정하겠죠. 이해됩니까? 앞에 붙어있는 개수만 판단하시면 돼요. 알았지? 그리고 세 번째. 수용액의 밀도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얘들아, 애초에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내가 이 실험을 진행하면서 온도가 변화한다라는 이야기 꺼낸 적 있니 없니? 한 번도 없어요. 따라서 부피값은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일정합니다. 그럼 무엇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냐? 바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것을 미리 알려주네요. 아연이 훨씬 더 무겁대요. 누구보다? 구리보다. 생각해보자. 그럼 겁나게 무거운 아연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구리는 물 속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럼 물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용액의 질량은 점점 증가하겠지. 따라서 수용액의 밀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죠?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수용액에 꽂았던 금속 막대의 질량에 대해서 판단해 볼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금속 막대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친구예요. 이 무거운 친구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친구가 금속 막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금속 막대는 당연히 질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소하겠죠. 그치? 이것을 이제 간단한 형태로, 그림의 형태로 표현을 해보자면 막대랑 수용액 사이에서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볼게. 막대는 수용액에게 한 개씩 넣어줍니다. 무엇을? 아연 이온을. 그쵸? 수용액은 막대로 하나씩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구리 이온의 개수를. 아이고. 자, 방금 전에 우리 수업 쉬는 시간 가지기 전에 필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이 수용액의 색깔은 점점 투명해진다? 혹은 점점 푸른색으로 변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투명해져서. 왜요? 푸른색 된다? 네. 이유는? 구리이온. 구리이온. 이온이 없는데. 아연이 이온이 없어지는데요? 넣어지니까 투명해져. 이온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미안해, 못 들어서 다시 얘기해줘. 그냥 아연이 더 넣어지니까. 투명해지겠죠. 이유는 근데
정답은 얘가 틀렸는데 이유는 맞았어요. 구리 이온의 개수 어떻게 된대요? 줄어든대요. 근데 Cu2 플러스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요. 이거 푸른색이라 그랬죠? 근데 푸른색을 띠는 친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럼 점점 무슨 색이 되려고 하겠어? 투명해지겠지. 아연이 어디서 온 게 아니구나. 그렇지. 이해됩니까? 여러분 영상 찍고 있는데 이렇게 족같은 문제 다 맞춰놓고 요딴 거 하나 틀리면 진짜 뺨 따고 존나 후릴 거야. 알았지? 요딴 거 틀리지 마. 이렇게 게으르한 거 다 맞춰놓고 요런 거 하나 이야기해주고 싶었고, 세 번째, 얘도 또 문제가 또 야물딱진 건데요. 질산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여러분들은 질산은이 조금 익숙합니다. 왜냐면은 앙금생성 반응에서 염화은 만들 때 항상 집어넣는 친구죠. 질산은이랑 염화나트륨 집어넣을 때,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는 구리막대를 집어넣을 거예요. 와. 알겠지? 자, 실험 과정은 똑같아. 이러한 큰 수조에다가 질산은 수용액을 가득 담아요. 이번엔 무슨 모양으로 할까? 맛있어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거? 네. 잘 못 그리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자. 9.9 모양. 와 하트 모양이다. 근데 하트가 조금 어떻게 됐어? 뽀개졌. 깨졌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잖아니? 구리로 만들어진 하트가 질산은 수용액에 녹아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뜻은 Cu가 Cu2 플러스로 변화했다는 소리고요. 그럼 전자 몇 개를 어떻게 한 거야? 2개를 버린 거야. 자, 아까 말했죠. 버린 거랑 얻은 거는 전자의 수가 어때야 된다고? 똑같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은 같은 경우는 이온식이 A, G 플러스예요. 쟤는 전자 몇 개밖에 못 얻어요. 하나밖에 못 얻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2개를 모두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를 더 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 이온 2개가 구리 하트에 2글자 석출된다. 석출. 족같은 단어. 그래서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은 구리 원자는 구리 이온으로 변화하면서 2개의 전자를 내놔요. 전자 2개 버렸기 때문에 산화하였다. 물 속에 있었던 은 이온 2개는 2개의 전자를 먹어서 2개의 은 원자로 되돌아갑니다. 전자 먹었네, 환원할 것이다. 와. 자, 산화하는 친구는 반응성이 큰 거야, 작은 거야? 커요. 커요. 그러니까 반응성은 구리가 은보다 크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와. 쩐다. 안전한데 이게 최고네. 투명이자가 최고네. 그렇지. 자, 얘도 이제 화학 반응식을 한 번에 써볼게, 얘들아. 한 번에. 자, 대답해봐. 네. 구리는 하나가 반응을 했고요. 네. 은은 2개가 반응을 했어요. 그쵸. 이온이. 그리고 구리 원자는 구리 이온으로 변화했고요. 은 이온은 은 원자로 변화한 거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이온의 개수는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증가하고 있는 거야. 그치? 증가하고 있는 거야. 맞아요. 은 이온의 개수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감소하고 있는 거야. 구리 이온은 한 개씩,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큼 한 개씩 늘어나고 있는 거고, 은 이온은 앞에 붙어 있는 개수만큼 2개씩 감소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물 속에 존재하는 전체 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줄어든다. 그치. 지금 당장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몬스터를 들이키고 싶다. 너무 졸려요. 좀만 화이팅해. 네. 4번, 5번만 하면 되는데 4번 이거 똑같은 그림만 또 그릴 거고 5번은 금방 끝나요. 알겠죠? 네. 그 다음 또다시 할 것은 바로 밀도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연 같은 경우는 정확한 원자량을 제가 안 써드렸는데 여긴 제가 원자량 써드릴게요.
은 같은 경우는 원자량이 얼마냐면 104예요. 예? 104예요. 산소도 아니고. 그럼 여러분, 두 개씩 없어지고 있는 거니까 108만큼 물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지. 근데 구리의 원자량 얼마야? 64야. 네. 그럼 64가 들어오고 208이 나가요. 그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죠. 맞아요. 밀도 감소해요. 그거였어요? 네. 아, 밀도 감소해요. 말했죠? 졸라 무거운 은이 지금 하트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하트의 질량은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로 커져요. 커지겠죠. 네 번째, 금속 막대의 질량. 저 간단해서 지었네. 뭐지? 너무 간단하다. 금속 막대 질량은 어떻게 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아주 어려운 거 안 한 거긴 한데 이게 조금 빡세긴 하죠. 다섯 번째, 얘도 막대랑 수용액 상태에서 수용액과 어떤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막대는 수용액에게 이번에 하나씩 넣어주고 있는 건 똑같아요. 구리 이온을 한 개씩 넣어주고 있는데 수용액은 막대에게 2번에 2개씩 주고 있죠. 뭐를? 은 이온을. 맞아 아니야? 맞죠. 됐죠. 자 여기도 하나 더 해보자. 똑같은 질문이야. 얘는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색깔이 어떻게 될까? 수용액의 색깔이. 잠만. 잠만. 왜 이러면? 푸른색 될거 맞아 얘는 점점 더 푸른색 되겠죠. 위. 그 이유는 구리 이온의 개수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푸른색이 더 진해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요거까지가 이제 똑같이 그림 그리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금 쉬워요. 오 나이스. 자, 이번에는 염산에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을 거예요. 염산에 아연 막대기. 자연 막대기 아니라. 알겠죠? 공기를 넣고 싶다. 자, 그래서 이 염산 수용액에다가 아연 막대기를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그리니까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 뭐가요? 기린이죠, 누가 봐도. 예? 기린이죠. 예? 왜 기린이 다리가 3개밖에 없어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린을 넣었는데 나 다리가 조금 어떻게 됐어? 녹았어. 잔이네. 진짜 기린을 넣은 게 아니고 아연 막대기로 기린을 만들어 본 거야. 수고간다. 누가 봐도 기린이잖아. 그죠? 자, 얘는 아니 기린 뼈라면 알겠는데. 얘가 염산 수용액에 녹아 들어간 거예요. 나 땜목인 줄 아니 얘가 30대 누굴 굶었냐고. Z2+가 된 거죠. 그럼 몇 개의 전자를 버린 거예요? 2개의 전자를 버린 거예요. 그럼 몇 개의 전자를 먹어야 돼요? 2개의 전자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물속에 있는 양이온은 H+잖아요. 그럼 2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배웠던 친구들은 물속에 있는 애들이 다 금속이어서 넣어준 금속 막대에 다 석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염산 같은 경우는 물속에 있는 양이온이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지. 그래서 얘는 석출되지 않습니다.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식을 한번 써보게 되면은 아연 원자가 아연 이온으로 변화하면서 2개의 전자를 내놔요. 이거는 뭐 한다라고 볼 수 있지? 산화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죠? 그리고 물속에 있었던 2개의 수소 이온은 2개의 전자를 먹어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수소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간다 라는 표시를 이렇게 씁니다. 알겠니? 자, 얘는 전자 후릅 짭짭했으니까 회는. 그리고 산화하는 친구가 반응성이 큰 거라 그래서 작은 거라 그랬어? 큰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아연이
수소보다는 반응성이 크네요. 자, 요거를 한 번에 화학 반응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연 원자 1개랑 2개의 수소 이온이 반응할 것이고요. 아연 원자는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 수소는 기체가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자, 그러면 아연 이온은 점점 증가합니다. 몇 개씩? 1개씩. 수소 이온은 개수가 점점 감소할 겁니다. 몇 개씩? 2개씩. 그러니까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수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온의 개수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소. 그 다음 수소 이온의 질량은 1입니다. 제일 쉽죠? 빅뱅에서도 배웠었고 우리 중3 때도 배웠기 때문에 1이야. 근데 아연이 64보다 무겁다며. 그럼 졸라 무거운 애가 지금 물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고 가벼워도 제일 가벼운 애가 물속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용액의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가, 커지겠네요. 말할 것도 없죠? 증가. 그 다음 여러분 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2번과 3번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금속이 석출되었기 때문에 원자량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석출되지를 않습니다. 물속에 있었던 양이온이 공기 중으로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금속 막대의 질량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와 줘야 될 내용일 거고. 자, 그 다음 5번째. 제가 5번째로 계속 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막대와 수용액 사이에서는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교환은 아니죠. 그쵸? 왜냐면은 막대는 수용액에게 아연, 이온 하나를 넣어주고 있는 건데 이번에 수용액은 막대기로 주지 않고 있죠. 그냥 공기 중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표시를 저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H2 수소기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실험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어떠한 기체가 자꾸 생성될 거예요. 이 기체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수소겠죠. 쉽죠?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제일 쉬워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일본어로 증가 추세는 조가 추세예요. 조가 추세요. 자, 산화랑 환원을 이온 결합의 형태로 한번 표현해보자 합니다. 여러분 이게 화학 반응식을 원래 정석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는 게 맞죠? 이 NA와 염소 분자가 만나서 두 개의 NaCl을 만들게 된다라고 쓰는 게 맞겠지. 이게 정석적인 화학 반응식인데 조금 다르게 한번 써볼게요. 저는 옥텟 규칙으로 한번 써볼 거예요. 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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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렸던 그림이죠. 2, 8, 1입니다. 그 다음 염소 같은 경우는 원자번호 17번이죠. 그러니까 2, 8, 7일 거예요. 그쵸? 이 둘이 결합하는 과정에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서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싶어 하죠. 그쵸?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트륨 입장에서는 전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죠. 뭐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 산화하였다. 그치? 그리고 염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를 어떻게 했다라고 볼 수 있어? 얻었다. 그러니까 얘는 환원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온 결합에서 금속 원소 같은 경우, 무슨 원소? 네, 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자를 버려서 양이온이 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산화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온 결합에서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자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얻으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선 대부분 무슨 일이 발생할 것이다? 환원을 하려는 일이 주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와. 됐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은요. 산화 환원, 전자의 이동, 금속의 반응성까지 강의를 한 건데 여기서 이온의 개수가 언제 증가하는지 언제 감소하는지 더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야 돼요. 이 내용의 심화 과정을 하나 하긴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남았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더 익숙해지게 하고 누가 산화하고 누가 환원하고 그 다음 산화하는 게 산소의 개수가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건지 감소하는 건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개념 정리도 먼저 하시고